자, 그래서 우리가 장경에 나오는 사사편에 나오는 제일 먼저 현무수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모학산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험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수두인지를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면과 배를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전부 다 거기서 다 실수하는 법이 멀리서 보면 100% 배입니다. 그런데 왜 혈이 있냐는 얘기죠. 안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두가 이거죠. 그러면 뒤에 불평하죠. 앞에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어때요? 저기서 보면 여기가 면이죠. 올라가 봐야지 여기까지. 그리고 조산까지 올라가 봐야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풍수지리는 내기, 맹생, 외기, 성형이라고 했어요. 내기를 보려면은 혈장에서부터 쭉 타고 조산까지 가죠. 자, 용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옥수진경에서. 하나는 조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혈을 찾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용수첩법이라고 있었죠. 우리 배웠죠. 예, 용수첩법. 용수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에서부터 명당을 찾고 그리고 올라가서 조산까지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일, 그래서 이걸 갖다 용수첩경이다라는 말이에요. 첩경. 사주첩경이란 말이 있죠. 제일 빨리 보는 방법이, 사주를 제일 빨리 보는 방법이 첩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수첩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 더 낫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낫다고 그랬죠? 혈이 먼저냐 주산이 먼저냐 했을 때는 체원적인 분명히 이겠죠. 상자면은 우리가 배웠죠.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봐서 혈을 논해야지 혈의 진위를 보고 요걸 논하면은 약간 실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더 한 가지 나와서 혈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격이 우선이냐 그랬죠. 혈은 내기죠. 내기. 그러면 이것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려면 조산으로 쭉 해서 여기를 가지고 아하 여기에서는 어떤 가문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를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청룡, 백호, 안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산까지 봐서 아하 나올만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산양지미하고 옥수진격하고 그 다음에 벽경집 이묵지가 썼죠. 벽경집을 통틀어서 다 볼 수 있는 터가 이 모학산 터입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앙복을 얘기를 오늘 수업을 하는데 산양지미의 앙복 분념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다음 시간에 수업 들어갈 것이 무지하게 쉬울 거예요. 자, 모학산 봅시다. 전주 완주군에 있습니다. 자, 이 모학산을 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요새 문제가 많지요. 남북관계 문제. 자, 그러면 관광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상호주의라는 게 뭐죠? 북한에서도 우리 와야 되고 우리도 북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9년부터 2017년 2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가는 것을 관광을 제외하고 140만 명이 갔어요. 자, 북한에서 남쪽 온 사람이 겨우 8,354명이 왔어요. 이것은 통일부 통일백서 자료예요. 자, 그러면 관광은 얼마나 했었느냐? 금강산 관광, 해로, 육로 다 합쳐서 193만 4,662명이 갔어요. 언제부터? 1998년부터 2018년인가요? 2018, 10년간. 왜냐면 98년도에 남북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해로로 시작됐죠. 그러다가 5년 있다 육로로 시작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190만 명이 갔고 그 다음에 계산 관광을 11만 2천 명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는 평양 관광을 2,399명이 갔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 일방적인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만 북한을 갔어요. 이건 상호주의 아니죠? 상호주의 아니죠? 인척교도 상호주의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뭐 이산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산가족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남북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딱 3번 했죠, 우리가 남한에서. 그래서 옛날에 롯데호텔에서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사상적으로 묻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대한 그 서울시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북한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지에서 언제까지냐면, 자, 보세요. 이 통계가 그거예요. 자, 남북 이산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1985년부터 시작됩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북한에서 남쪽에 와서 상봉한 게 딱 3번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2001년도에 끝나 85년, 2000년, 2000 이때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예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조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만났어요. 그때 롯데호텔 막 난리 났었죠. 지금은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아하, 평양을, 서울을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선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금강산에서 했어요. 올라가서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100% 200만 명이 관광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더라. 아, 내려와야죠. 이 사람들도. 남북이산가족도 내려와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관광을 한다고. 자,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한 200만 명이 인적 교류가 있어요. 근데 400만 명 중에 반절은 관광이고 반절은 일반 순수 교류예요. 순수 교류 이산가족을 하면서 관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관광이 활성화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울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이러한 것들이 관광에서는 어떻게 접목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지금 연구해서 쓰려고 그래요. 제가. 보세요. 금강산 관광 98년부터 시작되죠. 이때가 김정일이가 뭐죠? 98년도에 정주영이가 소떼 방문을 합니다. 6월달에 어디서 서산농장에서 500마리 처음에 500마리를 가져가요. 그래서 트럭 50대에다가 10마리씩 들고 쭉 올라가 난리 났었죠. 그냥 막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해에 3개월 있다가 501마리를 가져가죠. 또 올라갑니다. 2차 방북을 하면서 1차 방문 때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2차 방문 때 정주영이가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김정일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 해서 그 해에 98년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때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다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하고 북한에서 1차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2003년도에 개성공단이 착공돼서 개성공단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2차 2007년도에 노무현이가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중단됐다가 2011년도에 김정일이가 죽습니다. 김일성의 상황은 1994년도에 죽습니다. 1994년도에. 이게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 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큰 사건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보려고 하는 모학사연에 있는 김태서묘가 이때 기가 막히게 난리가 나요. 언제? 남북정상회담 때 대서특필 됩니다. 언론에. 또 김정일이가 사망할 때 이때 2011년도에도 대서특필이 됩니다. 또 김정은이하고 이번에 또 만났죠. 만날 때 요새도 또 언론에서 김정은이가 남한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언론 자료를 다 뒤졌어요. 다 뒤졌더니 이때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호 여사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환담하면서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김씨가 왜 그렇게 고집 세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은 어디 김씨요? 위원장은 어디 김씨요? 그러는 거야. 나는 전주김 가요. 전주김씨요. 우리 할아버지가 선조가
여기 있다고 그때 나옵니다. 그러고 나 3개월 후에 30명이 또 방북을 합니다. 1차 정상회담하고 그때 경제인들하고 장관들에서 30명이 가요. 그때 모학산을 전주가 모학산이 있어요. 전주 KBS 사장이 동영상을 찍어갖고 김정일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면 만나보겠다 하면서 이제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어디를 가느냐 했을 때 자기가 자기 김태섭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때 언론에 발표됩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김정일이가 죽습니다. 결국은 12년도에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그 전에 죽었어요. 2012년도에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죽을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하 북한에는 3대 세습이 안 되고 끝났다라고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것도 언론에 발표되고 모든 우리 풍수인들이 다 나와요. 언론에 다 찾았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하나는 김도규 교수가 무슨 100년이 지났는데 되냐 안 되냐 노래요. 세습 못한다. 또 하나 김상희 박사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김상희 박사가 아니다. 3대 세습 못한다.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냥 그때 보면 언론 인터뷰 자료를 보면 신문에 중앙일보, 먼일보 전부 다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자고. 현재 김정은이 현재 일단은 세습 됐죠. 안정기에 들어갔죠. 아니 안정기 아니지만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2018년 올해 다시 또 대두가 된다. 왜? 처음에 여기 이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 2000년에서 이 남북정상회담 할 때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나옵니다. 무슨 통일신문가 북한 신문에도 나와요. 김씨가 김일성의 선조가 거기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언론에 6.25 당시에 김일성이가 절대 총격전을 하지 말라고 절대 화를 안 입었다라는 기절도 언론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틀어 보면 김일성이도 오고 싶어 했고 김정일이도 오고 싶어 했고 김정은이도 요번에 우리가 북한 백두산 갔으니까 분명히 한라산하고 갈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관점. 김정은이는 개쇼를 참 좋아해요. 실은 싱가포르 회담 때 완전히 스타돼버렸죠. 자 우리 남북회담 하면서도 생긴 게 다 됐죠. 또 앞으로 또 할 것이죠. 그리고 백두산 갔지요. 왜? 북한에서는 백두산 쪽을 갖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간 거예요. 세계인이 관광지가 되겠어. 자 그렇다면은 요번에 또 정치 논리 또 하죠. 무슨 기독교 어쩌고 또 하죠. 부른다고 그러죠. 자 쇼예요. 자 그러면 남한에 올 때 어디 갈까요? 김정은이 분명히 간다고 그랬어요. 언론에 나왔어요. 자기가 지금 얘네들은 뭐야?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김일성 본가가 다 경주 김씨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약 5만 명이 남한에 있어요. 통계에 자료는 북한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 북한 쪽에 많아요. 전주 김씨가. 그 유래는 신라 경순왕부터 시작돼요. 그 경주 김씨에서 나와서 전주 살면서 고려 때 무신정권 있죠. 최초네. 그 무신정권 때 김태서라는 사람이 큰 공을 세우면서 그때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벼슬을 하면서 시조가 돼요. 전주에서. 그 전주 김가가 됩니다. 김씨가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어디를 갈까요? 분명히 김정은이는 제 예측으로는 자기네 체제가 백두혈통이라고 하지만 남한에 가면 이렇게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내가 34대 그러니까 김정일가 32대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32대 김정일이가 33대 김정일 34대 이렇게 해서 혈통이 있다라고 가서 쇼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체제를 위해서 하죠. 그러면서 자기네 당원들이나 남한에 가면은 관광 코스로 만들겠죠. 어디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악산을 모악산에 가서 참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지금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 갈 때 처음에 뭘로 갔어요? 동해안으로 해로로 갔죠. 그리고 육로로 갔죠.
북한도 관광을 온다면 서해안으로 와서 군산 들려서 군산서 육로로 모악산 들려서 참배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주 뭐죠? 그 한옥마을에서 숙소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날 마이산을 보고 나가면서 새만금을 들려서 배로 갈 것이다. 요 루트를 개발한다면 전혀 정치적 세력이 없죠. 그죠? 그리고 평양, 자, 1, 2차 사업, 3번 남한에서 남북, 이산가족 했을 때보다도 더 허려하죠. 그죠? 약간 그래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나오게 되면 논문도 지금 곧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와서 쇼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혈통을 유지할 거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오게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결과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금강산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악산으로 가봅시다.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에서 내려온 게 여기 우리가 지금 데가 영치산이죠.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난 마이산을 거쳐서 여기 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조학봉이 어디냐면 저기에요. 모래째 터널이에요. 그쪽에서 하나는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그 대전으로 올라가는 맥이죠. 그죠? 금남정맥.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요게 호남정맥이에요. 이게 전라남도 전주 쪽 다 가죠. 여기서 내려오면서 처음에 이 만덕산에서 하나의 맥이 나와가지고 기린봉으로 갑니다. 기린봉 보셨죠? 여기 기린이죠. 이게 물명이 왕자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군이 세상에 나올 전조다. 이게 왕자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곽박이도 우리 장경을 쓴 곽박이도 물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수에서는 왕자서로예요. 그래서 이 기린이 원래는 얘기했죠 저번에 절대 살아있는 동물을 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다 목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없는 것은 목단이다 그러고 기린이다. 이게 천안문에 가면 있죠. 중국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어를 얘기편 사서상경 얘기편에 보면 기린, 용, 거북, 학 이 4개를 갖다가 신령스러운 4개의 동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물명을 가진 산이 기린봉입니다. 그러면 이 기린봉 밑에는 뭐가 나왔냐? 실질로 가서 보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왕궁터가 있어요. 또 이 밑에가 전주시 그 경기전도 있고요. 오목대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성계가 태어납니다. 이성계의 조상이 여기서 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린봉 밑에서 누가 있었냐? 저기 이시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5대조 누구죠? 삼척의 준경명, 삼척의 준경 있죠? 준경이 여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주시예요. 그런데 삼척의 준경이 여기서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첩을 부임한 사또가 건드립니다. 찝쩍찝쩍대니까 가서 따집니다. 너 왜 내가 좋아하는 그게 어때요? 사또한테 밑보면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삼척으로 도망갑니다. 준경이가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죽고 나서 삼척 준경묘에다가 모시고 있는데 또 이 사또가 삼척으로 옵니다. 강원도로 옵니다. 그게 죽어버리죠. 또 잡힐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다시 또 함경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그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5대 후에 이성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유화도 해군하기 이전에 이 오목대라고 있어요. 전주에. 그곳에 와서 장친들을 모아놓고 내가 올라가서 유화들을 해군을 하겠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이 이시 왕조가 여기서도 기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이 기린이라는 물명을 가진 이 기린봉이 어느 터냐? 이게 전주예요. 전주인데 가운데 전주천이 이렇게 흘러요. 이 만경으로 흘러가거든요. 만경가.
그리고 이쪽은 기린봉자락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전북대학교, 전주고등학교, 그다음에 전주공고동 전부 다 학교 관청 다 있었어요. 옛날에 도청, 시청 다 여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린봉자락에서 맥이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쭉 내려가면 여기에 모악산이 있습니다. 이 모악산은 이 전철 끼고 반대편에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모악산이 있었어요. 근데 도청이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풍수에서도 그죠? 풍수에서도 어느 지역이 우리가 항상 탈택법에서도 동서사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왜? 주인이 바뀌면은 기온도 바뀐다. 그래서 비보할 때도 항상 주인을 갖다 비보하죠. 자, 여기 있던 도청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분됐죠. 여기는 관귀가 성행을 하고 여기에는 도청이 들어오면서 부가 성행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제일 부가 성행하는 곳이 이쪽에. 그래서 KBS도 이쪽으로 옮겼어 다. 자, 이제 세력이 도청이 있으니까 이게 커지죠. 그런데 이것을 아우르는 게 실질적으로 모악산 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악산과 이제는 모악산이 더 크게 웅장합니다. 실은. 그래서 모악산이 이 김제 쪽을 평야를 아우르고 전주 쪽도 아우르고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악산이 가보면 정말 멋있는 그 산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항상 조산을 보면, 우리가 풍수에서 그러죠. 조산을 보면 그 마을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왜 전주천을 끼고 이쪽은 왜 정치인들이 많고 왕이 태어나고 했던 것이 왜 그렇고 이쪽에는 왜 재벌가들이 많느냐? 이것은 모악산의 맥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수지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조산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린봉을 지나서 내려가면 딱 들어가면 여기 보이죠? 전주 김씨 세덕비라고 해갖고, 네, 김태서 전주 김씨입니다. 그 유래는 이제 뭐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이면서 바로 올라가면 큰 편말이 나옵니다. 이제 모태정이다 해서 이게 하나 만들어놨는데 과렵에 정작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간판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여기가 모악산입니다. 자, 모악산을 올라가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형태가 여기서 와요. 맥이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요만한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전망 테크가 있어요. 기가 막힌 화성체. 그리고 여기는 평평하게 약간 둔둑하면서 평평하게 해놨어요. 이게 헬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모악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나 둘 남봉은 평평합니다. 나가서 여기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예요. 이게 고축사죠. 멀리서 보면 고축사 형태예요. 고축사는 뭐죠? 재상이 태어나고 훌륭한 문관이 태어나죠. 관리가 태어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는 헬기장을 만들기 전에는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뭐가 돼요? 삼태봉이 돼요. 삼태봉은 뭐예요? 엄청나게 귀한 산이면서 왕무장상이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산의 기운이 기가 막히더라. 자,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이 묘에서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바로 보여요. 근데 이것은 절대 이 맥이 전부 다 모악산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모악산 가기 전에 전망테크에서 남봉에서 나와요. 남봉에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안 올라가 보면은 전부 다 여기서 내려오는데, 왜? 여기서 보면 거기서 내려온 것을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서 내려온 줄 알아요. 다 여기 이게 모악산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려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와요. 이게 여기서 내려와요. 여기서 중간에서 이게 전망테크에게. 그러니까 안 올라가 보면은 이게 맥이 여기서 저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봐도 어때요? 산 딱 보면 여기가 면이죠. 그죠? 면처럼 보이고 배죠. 배에 혈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냥 모악산에서 맥이 내려온다.
그리고 면이다. 이게 배다. 그렇기 때문에 혈이 아니다라고 그래.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면과 배를 할 수 있고 현무수다라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져요. 중간에서. 이렇게. 중문에서 떨어지는 게 실제로 모악산 가기 전에 떨어져요. 이걸 안 타보면 몰라. 근데 엄청 험해요. 거의 70도, 70도.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면이죠? 배죠? 여기 있겠어요? 없죠? 근데 현무수도를 알아야 돼요. 현무수도가 이거죠? 이거죠? 그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어때요? 등은 평평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계곡으로 뚝 떨어져요. 이 계곡으로. 이 속으로. 이 밑으로 이만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평평해 보여요. 여기서 보면 저 뭐야 말도 안 되네 그래. 가서 보면 또 낭떠러지는 내려와. 그러니까 야 이건 배다. 현무수도를 몰라. 현무수도란 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양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현무수도예요. 수도해야 된다. 즉 이렇게 주산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운데 혈이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혈이에요. 좌측을 보면은 좌측이 혈입니다. 이게 자성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산양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현무수도가. 그래서 정확한 혈이라는 것을 왜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앞에 올라가기 전에 축구장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영락 없는 면이에요. 배에 무슨 혈이 있냐 그래. 이것은 현무수도를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꾸버리니까 여기가 평평하죠. 봅시다. 자, 올라가면 선열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맥을 타지 못하고 옆에 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옆에 산을 타고 조금 올라가다가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주산부터 한번 볼게요.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전망테크가 이렇게 화성체예요. 실은 남봉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게 잘라가지고 헬기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축이 아니라 화계 상태죠. 아니 고축이라 해도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못 봐 이거. 올라가면 완벽한 고축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내려오면 순선대. 그리고 금성체가 뚝 떨어집니다. 여기 완전 진짜 깎아진 절벽이에요. 근데 여기에 신선대라고 바이오티가 탁 써 있어요. 신선대. 기가 막힌 떨어져서 금모를 이룹니다. 자, 화생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여기가 제일 완만한 코스로 이렇게 돼 있어. 수성체. 즉 화생금. 자, 이 금을 화로 녹여서 물에다 담금질하니 뭐가 나와요? 일단은 무관이나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금성체로 559제 떨어집니다. 여기 맥일로 들어올라 이렇게 여기 나가고 559제 금성체. 다시 금성체 밑에 다시 깎아지는 화성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금이 다시 화에 의해서 암호되면서 크리스탈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금성체 다시 현무수도라는 목성체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문과 무가 다 겸비되죠. 그리고 큰 왕무장상이 태어날 수 있는 터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배처럼 보이는데 면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요. 즉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뚝 떨어. 여기에 혈이 있습니다. 지금 묘가. 그러면 앞에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들었어요. 여기 올라가면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이걸 안 올라가 보고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현무수도야.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터에 들어오는 기운은 무슨 터예요? 거의 공무장상이 태어난 터죠. 그죠? 자, 이게 내기예요. 내기. 그래서 풍수에서 내기는 맹생한다. 생을 싹 틔우고. 그러면 뭘 봐요, 두 번째? 아무리 시가 좋아도 햇빛이 없으면 안 되죠.
영양분이 없으면, 자, 바깥에는 청룡 보자마자 청룡을 완벽하게 감쌌어요. 백호도 보세요. 나중에 백호 보면요. 청룡, 외청룡도 있고요. 외청룡도 여기에 금성체가 완전 태양금성. 이쪽에는 태음금성. 두 개가 탁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안산을 보면, 저 앞에 조산을 보면 큰 귀인봉이 있어요. 왜 귀인일까요? 실은 여자가 아니고 이것은 남자입니다. 목성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가 귀인이 있어요. 즉 여기를 모학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사람 난군이에요. 저수지가 있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용의 진행 상황을 직접 밟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조산에부터 내려와서 혀를 찾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찾는 방법이 있더라. 자 이것을 첩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이걸 못 봐요. 현모수두라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면이야 여기 배에 무슨 혈이 있냐 가보면 알이는이에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요. 그리고 이 용맥을 밟아보지 않으면 이게 화성체인지 목성체인지 금성체인지 몰라요. 저는 다 밟아봤어요. 이거 올라가는데 1시간만 걸렸어요.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려요. 다른 사람도 1시간인데 제일 나은 코스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면서 산도 다 그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산양지미를 가지고 옥수진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 만든 게 이거예요. 축동평양도 이거죠. 자 축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가 축이에요. 모든 산들이 감싸고 있으면은 그 봉우리 위에 쭉 무언가 기가 맺혀 있을 것이다. 동이 뭐예요? 움직인다. 동 움직여서 와경유도를 만들 것이다. 평, 란 앞에를 감싼다. 예, 축동평란에도 정확하게 맞지요. 자, 이러한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을 보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장경에 보면 사세편에 자, 부장, 대저, 장사를 지르는데 좌위 청룡, 좌측을 청룡으로 하고 우측을 백호로 하고 전위 주작, 앞을 갖다 주작으로 하고 후위 현무, 뒤쪽을 현무로 한다. 정확하게 왜 우리가 좌청룡의 본질을 갖다가 장경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곽광이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현무는 수도해야 된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수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도 마을의 어느 쪽에 혈이냐 하는 것은 그 주산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제일 좋은 터입니다. 고개를 들이운 곳. 그래서 현무수도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두 번째 주작상무 청룡왕거 백호중거란 말이 연이어서 나오죠. 이렇게